오늘부터 해야 되는 내용은 이제 고전문학이에요. 고전문학. 자, 옛날 시대의 문학 작품을 이제 배우는 건데, 그럼 이 문학은 어떻게 발생을 했을까라고 기원을 보는데, 그 기원은 원시 종합예술에서 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문학은. 분화라는 단어는 뭘까, 얘들아? 분화. 나누시다. 나누어진 거예요. 나누어진 서정적인 노래로서 고대 부족 국가 시대 몇천 년 전이니까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부터 삼국시대 초기까지의 노래를 우리는 고대 가요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는 아주 옛날 시대를 얘기하겠지. 나중에 헷갈려. 고려 가요랑 헷갈려. 고려 가요는 언제 시대 노래? 고려 시대 노래. 혹시 역사 구분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 혹시나 염려돼서 얘기할게요. 옛날의 조선을 우리가 무슨 조선이라고 하니? 고조선. 고조선이에요. 그럼 옛날에 이 고자를 붙여준 거는 나라 이름이 고조선이 아니야. 옛날도 조선이라고 했어. 근데 언제 조선이랑 헷갈리니까 뒤에 고려 다음에 나오는 조선이랑 헷갈리니까 우리가 고자를 붙인 거지. 옛날도 조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고조선 다음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의 삼국시대가 나오지.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고려를 이어지고요. 후삼국 빼고 고려로 그냥 넘어갔어. 자, 고려는 누구를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하니?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지. 조선은 누구 계승한 거야? 고조선의 조선을 계승한 거예요. 그리고 요 시기, 지금 요 시기에 있는 노래, 이때의 문학 작품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이때도 이때의 노래를 우리가 고대 가요라고 얘기를 해요.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향가라는 작품이 나와요. 그리고 고려시대에 고려가요가 나와요. 자,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얘기일까? 한 2000년 전 얘기겠지? 고대가요는 적어도 한 2000년 정도 된 노래예요. 고려가요는 한 1000년 정도 된 노래예요. 만만치 않지, 그래도. 두 개의 개념들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 이 분화되어서 개인의 노래로서 노래를 우리는 다 배울 건데, 어떻게 분화가 됐냐면 옛날에는 원시 종합예술이라서 이 예술이 다 합쳐져 있다라고 봐요. 언제 사용해서? 제천의식에 사용돼서. 제천의식이라고 할 때 이 제천은 무슨 단어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어디다가? 하늘에. 그치.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적인 노래였어. 의식, 어떤 형식을 얘기하잖아. 그때 사용된 원시종합예술에서는 음악, 문학, 무용이 다 섞여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음악으로서 따로 떨어져 나가고 문학으로서 떨어져 나가고 무용으로서 떨어져 나가면서 분화되면서 문학은 서정, 서사, 극으로 좀 더 세분화됐어요. 서정은 얘들아 무슨 단어라고?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서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정서를 이야기했다,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로 시가 여기에 들어갈 거고, 서사라는 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서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극은 연극하는 거죠. 근데 뭐를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연극을 할 거예요. 이 대사가 없으면 무용이랑 사소 비슷하지 않니? 연극이? 무용도 몸짓 발짓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근데 요 대사가 들어가면 극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문학은 점점 세분화되는 게 옛날 시대의 저 원시 종합 예술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가요는 형식의 특징이 별로 없어. 이때는 초창기 단계야. 우리 지금 뭐 문학 작품들 보면은 되게 형식적이지, 형식으로 딱딱딱딱 구분되지 않니?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근데 옛날에는 이런 특정한 형식이 구분되기 전이다 보니까 다소 섞여 있어. 그리고 길이도 짧아요. 길이도 짧아요. 짧다. 자, 특징. 대체로 설화 속에서 삽입되어 있어요. 자, 설화라고 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서사와 연결될 수 있겠죠. 왜? 설화라는 건 이야기니까. 얘들아, 설화는 이야기예요. 자, 이야기인데 세 가지의 유형이 있어. 설화의 세 가지.
첫 번째는 신화가 있고 두 번째는 전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민담이 있어요. 민담은 그냥 옛날 이야기. 백성들이 얘기하는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던 담배 피던 시절의 노래, 시절의 이야기. 그게 민담이에요. 신화는 신비로운 이야기지. 주몽신화. 전설은 어디에 얽힌 장소와 구체적인 장소에 얽힌 이야기. 이래학원의 전설. 그렇게. 자, 거기에 삽입되어 전해졌는데 나중에 서정성이 강한 부분. 자, 서정성이라고 하면은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 서정성. 정서. 그치, 정서의 부분이 강한 부분, 정서를 표현하는 부분이 강한 부분이 독립되어서 고대 가요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나중에는 시라고 표현을 하지. 서정성이 강한 부분을 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결국 서정성을 강한 부분 뭘 찾는 거예요? 감정 찾는 거죠. 정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전시가 공부할 때는 감정 찾아주는 게 핵심이에요. 예, 자, 옛날에는 그러면 기록할 수단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그래서 구전이란 단어는 뭐야? 구전. 자, 이거는 입구자예요. 전은 전달되는 거예요. 입에서 말로써 전달되는 걸 구전되다라는 표현을 쓰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옛날에는 우리가 핵가족이 아니었지. 대가족 사회지. 할아버지와 아빠와 아들과 손자가 막 이렇게 다 같이 살았었잖아.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 옛날 이야기 들려줘 할아버지 하면 할아버지가 막 계속 얘기를 해줬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 한 번 듣고 기억할까? 아니요. 아니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거야. 또는 내가 내 아들한테 전달될 때 그 이야기가 다 기억나면 좋지만 다 기억할까? 안 돼. 그럼 구전되면은 내용이 조금씩 어떻게 될까? 변하기도 해. 그래서 정확한 모습을 알 수는 없어요, 얘들아. 그럼 나중에는 기록이 되는 순간 여기서 후대에 한역된다라는 요 한역이란 표현은 뭘까? 한글로 바뀔까? 뒤에는 한글로 정착되었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이때 한역은 한문으로 또는 한자로 번역된 거예요. 우리말인데 국어인데 우리 국어대를 그대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한문으로 번역, 중국식 어투로 또는 한자로 번역해서 기록을 먼저 했다가 나중에 한글은 언제 창제돼요? 누가 창제해? 세종대왕은 어느 시대 사람이야? 조선시대 사람이지. 한참 뒤에 그때야 우리말로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조선시대 기준으로 해도 한 1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었겠지? 그래서 정확한 모습은 알 수는 없어요. 자,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봅시다. 여기는 형식적인 측면이었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자, 의식요, 노동요라고 하는데 이 요자가 노래의 의미예요. 노래요. 우리 가요 하듯이. 가짜도 노래 가짜고 요자도 노래 요자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듣는 노래 무슨 노래? 동요라고 하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의식은 무슨 의식이라고 했니? 아까 어떤 제사 의식 같은 경우 모임을 해서 이렇게 제천 의식을 할 때 그 의식요고요. 그때 부르는 노래예요. 노동요는 뭐 할 때 부르는 노래? 노동할 때 부르는 노래. 여러분들 노동요 있니? 즐겨 부르는? 뭔가 멍 때리면서 할 때? 하면서 노래 부르는 거 있어? 없구나? 남학생들은 웃지 마. 5년 뒤에 있어. 막 삽질하면서 노래가 절로 나올 거야. 5년 정도 뒤야. 왜 지원이 안 가? 그때 노동요들이 나올 거야. 절로 나와. 자, 그럴 때는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부른다. 떼창 불러. 그러니까 노동요가 막 떼창식으로 돼. 또 개인의 서정을 담았대요. 이건 개인적인 노래겠지. 그래서 서정가요고요. 밑에 구지가, 황조가가 나오는데 둘 다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정리해주면 돼요. 같이. 처음에 최초의 서정시가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개인의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 고대가요부터 볼 수 있고요. 물론 지금까지 전해지는 작품이 몇 개 없다 보니까 다른 노래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전해지는 것만 다행인 줄 알아, 얘들아. 내용이 적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자, 그리고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형식, 단순한 형식. 그래서 내용이 짧으니까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짧은 가운데 우리는 그래서 공부할 포인트들만 잡아서 공부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고대 가요에 대한 특징 정리 먼저 해주세요. 그럼 이 특징 정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1학기 때 우리가 문학 공부할 때 시, 소설, 수필, 희곡이라고 하는 4가지 특징 정리 있었지.
그거랑 마찬가지로 문학을 이 시가를 고려가요의 특징, 향가의 특징, 고려가요의 특징 이러면서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나중에는 조선시대 가면은 시조, 가사까지도 나오거든. 얘네들의 특징 정리를 하는 거야. 시, 소설, 수필이곡 하듯이 고려가요, 고대가요, 향가, 시조, 가사의 특징들을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한두 문제 정도 나오겠지. 나중에 시험에서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셔서 향가는 오늘 수업에 안 나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나갈 거고 지금 그 뒤로 넘겨주면 이제 공무도하가라고 하는데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자 교재를 또 준비하고 있어. 우리 방학 때 쓸 교재야. 조금 더 오버 한번 해볼까? 오. 우와 좋다. 올 컬러로 지금 뽑고 있거든? 시간이 조금 걸려. 드디어 칼라다. 그래서 요 교재비가 10,000원이야 얘는. 와. 딱 저번처럼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주시거나 계좌 이체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비 10,000원인데 다음 주에 갖고 오면 돼.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 못 나오잖아요 저희 또 수학기 때문에. 아니야, 다음 주에 온라인 수업 안 하면 개별적으로 한 명씩 와서 가져가. 알았지? 내가 여기 이렇게 쌓아놓을게. 영어까지 보여줬는데. 응. 아직은 모르겠어. 아마 근데 뭐 조치가 있으면은 얘기를 하겠지. 자, 아무튼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지금. 자, 밑에 가서 이제 고대 가요를 공부할 거고 고대 가요 공부할 때 이 작품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읽는 방법 연습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읽는 방법 연습하기 전에 자, 고대 가요는 항상 뭐가 있다고 했어? 설화,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 노래가 나왔는지 이야기 먼저 읽으시고 작품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이야기부터 볼게요. 뱃사공 광리자고라고 했던 사람이 배를 일하고 있었는데 자, 머리가 센 미친 사람. 여기 센이라는 표현은 무슨 사람? 머리가 강하다라는 의미일까? 특이야? 아니, 하얗게 세다라는 표현이야. 얘들아, 머리가 하얗게 세다를 오른쪽에 백수라는 단어예요. 머리가 세다, 백수. 백자가 흰백, 하얗다, 백자 할 때 백자. 숫자가 머리수. 그래서 백수는 하얀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 노는 사람 백수가 아니라. 미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오른쪽에 광부, 광자가 미칠 광자거든. 그래서 미친 사람, 부자가 일반 사람 얘기할 때도 부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머리가 센 미친 사람이 백수광부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백수광부 하면은 잘 몰랐지? 네. 백수광부니까 백수인데 광부니까 막 어디 가서 석탄 캐는 사람이 절대 아니지. 자, 그런 사람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술병을 들고 물을 건너고 있었대요. 자, 그 아내가 소리치면서 막으려고 했는데 물에 빠져 죽었고요. 아내는 공후를 뜯는다. 공후라는 거는 악기예요. 자, 이 악기가 뜯는다라는 표현이 뭘까? 우리 현악기 같은 경우는 줄을 튕기는 거, 그걸 뜯는다라고 얘기하지. 검은고 뜯는다라는 표현 들어봤어? 띵띵띵 이럴 때 검은고를 뜯는다. 그래, 연주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자신도 물에 빠져 죽었고요. 자, 이를 목격한 광리자고가 이 얘기를 여옥한테 들려줬고요. 여옥이 공후를 타면서 이것도 연주하는 거지. 똑같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럼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누굴까? 여옥은 연주한 거고. 아니 그 안에. 아내지, 그치? 아내.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 백수광부의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 여기 왜 글자가 흰색이 안 나오고? 여러분들 드린 프린트는 다 흰색으로 나왔지? 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님이여 물 건너지 마세요. 아이고 님은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시의 이 노래의 화자는 누굴까? 아내게 되겠죠. 자, 어떤 대상을 보면서? 남편. 백수광부의. 그쵸. 남편 백수광부를 보면서 자, 이제 주제 찾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주제라고 할 때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어떤 상황과 배경 속에서 자, 무엇을 찾으라고?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찾는데 이거를 완벽하지 않은 문장 그냥 대략적으로 찾아도 된다고 했어. 여기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단어들만 나열해도 괜찮아. 한번 해볼까? 어떤 상황, 어떤 배경이 그려져요? 술에 취한 백수광부가 그렇지. 물에 빠져 죽는?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상황에서 어떤 정서 태도가 보였어?
슬픈? 그래, 슬픔. 남편이 물에 빠져 죽는 상황 속에서의 슬픔을 노래한 노래다. 노래한 시다. 라고 하면 주제가 대략적으로 잡혔지? 이게 주제 찾기야, 얘들아. 그러면 이 주제 찾는 연습을 계속 할 건데, 이 주제 찾는 연습을 왜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1학기 때 겪어봤을 거야. 어떤 시에서 이 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보기 외부 지문 5개 쭉 주면서 거기서 연관된 거 찾아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 5개 중에 아는 게 하나도 없지. 아는 게 없는데 왜 못 골라? 아는 게 있어야만 고르니? 처음 보는 시를 보더라도 그 주제를 찾아주는 연습을 해줘야 되거든. 주제 찾는 연습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상황 배경을 찾아주고 정서 태도를 찾아주는 건데, 항상 그러고 나서 선생님 시험 더럽게 어려웠어요 이러면 내 속마음은 이게 뭐가 어렵냐 이 바보들아. 이게 왜 어려워? 주제 찾는 연습을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은 못하겠지. 왜냐면 이거 연습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2학기 때 나오는 문학은 분명히 더 많이 외부 지문, 외부 시조 이런 것들 연결할 거란 말이야. 시들 연결했을 때 연습하는 걸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주제가 맞는지 밑에 가서 찾아주면 되겠죠. 어디? 밑에 주제라고 하는 것들. 님과 사별한 슬픔을 얘기했다. 자, 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주제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잡아주고, 여러분들이 잡은 주제를 여기랑 비교 한번 해봐. 사별이란 단어는 무슨 단어야? 죽어서 이별. 그치, 죽어서 이별한 슬픔을 노래한 겁니다. 우리 주제 그대로 찾았지? 노래 빠져서 죽는 상황, 사별의 슬픔을, 남편과의 사별의 슬픔을 노래했다. 그럼 주제 정확하게 찾아줬죠. 그래. 자, 밑에 서정적 무슨 단어니? 서정, 감정을 노래했다. 그치? 그건 애상적입니다. 애상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니? 자, 애자가 여러분들 광동부에서는 희노애락 애오욕 실정이 극에 달하면 이라고 할 때 애자가 2개 나왔지. 희노애락 애오욕 2가지 애가 있었는데 무슨 애일까? 그 중에서 아니야, 이때에는 슬프다 애야. 상처가 상처되는 노래. 뭔가 사랑의 노래 같지.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런 노래지만 애상이란 단어는 슬픈 상처, 결국 슬픈 노래예요. 이게 노래가, 애상이란 노래는 되게 신나지 않니? 가요에서 알잖아 너를 이토록, 되게 신나지. 가사는 슬퍼. 자, 체념하고 있어. 체념은 어디서 드러날까? 여기서의 태도. 힘이 없어요. 어떻게, 아이고 어떡하냐, 여기서의 체념이 드러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주제까지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어렵지? 근데 이거 시에서 님은 그의 물을 건너지면서 그의를 뭐라고 해야 돼요? 응? 그의. 아이고 귀엽고. 자, 제목을 잠깐 볼게요. 여기 공무도 하가라고 하는 요 제목은 노래라고 했죠. 요 노래. 자, 도자가 건너다 도자예요. 하자가 물. 도하라는 건 그럼 어딜 건너는 거야? 물을 건너는 거야. 여러분들 도하가 많이 나와. 역사 시간에서도 옛날에 한강 도하 이러면은 한강을 건너는 거지. 우리 6.25 때 북한군들이 한강을 도하하지 못해갖고 도하 못하도록 막 다리를 폭파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때 도하라는 단어가 이 도하예요. 건너다, 물을 건너다라는 거. 공자가 무슨 의미냐면 남을 높여줄 때, 우리 공께서는, 귀공의 자녀께서는 이럴 때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님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했지. 자, 하자가 미안해요. 공무도하는 그러면은 님이 물을 건너다. 님이 물을 건너는 노래라고 해석하면 될 거예요. 안 어려워. 공무도 하가는 님이, 우리 남편이 강을 건너는 노래, 강을 건너서 빠져 죽는 노래예요. 아유, 슬프네. 갑자기 빠져 죽는다고 했으니까. 제목도 공부해주면은 나중에 기억이 나겠지. 여기까지 공부하면 이게 내용이 끝이냐? 시를 공부할 때 조금 더 들어갑시다. 우리 소재. 소재는 시어. 시어의 의미를 조금 더 공부하러 들어가면 돼요. 이 시어의 의미는 비유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기능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하는 역할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복되는 시어, 강조되는 시어가 뭐가 나오니? 물, 님도 나오고 물도 나오지. 근데 님은 뭐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더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이때 물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진다. 한번 볼까? 자,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이 물은 어떤 의미니? 물을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는 얘기지. 조심해.
근데 아이고 님은 결국 물을 건너신대요. 이때의 물은 이별의 물이겠죠. 아직 죽진 않았어. 언제 죽어? 세 번째 여기서 죽지. 이때의 물은 그래서 죽음의 물로 그 의미가 함축된 의미가 바뀌게 되죠. 이 물들을 찾는 거고. 자, 여기서의 화자의 태도를 찾아볼까? 자, 태도 조심해. 경고하고 있죠. 자, 물을 건너시네. 여기서 이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체념적 어조까지. 화자의 태도까지도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서 주제, 정서, 태도를 찾아주고 시어의 의미까지 찾아주면 한 편의 시가 공부가 된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밑에 있는 내용, 물이 갖고 있는 시어의 의미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니? 아니요. 아직은 안 어렵지? 오케이. 하나 넘어가서 뒤에 가서 구지가 봅시다. 앞에서 구지가 잠깐 나왔었는데 구자가 거북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북. 자, 얘도 설화가 있겠네요. 설화 보시고 내용 한번 보시면서 시간 드릴게요. 시간 보시고요. 시간 2분 드릴게요. 자, 설화의 내용은 북쪽에 있는 구지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예요. 봉우리, 산봉우리. 산봉우리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이상한 소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곳에 곧 왕이 내려올 것이야 라고 계시를 해줄 때, 계시란 단어는 뭐니? 얘들아, 계시. 신의 물. 신이 계시한다는 거는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줘? 미리 미래를 보여주는 거야. 왕이 내려올 거야 라는 미래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우리 맞춤법 하면 계시판이라고 해야 맞을까? 계시판이라고 해야 맞을까? 게시판. 게시판이 맞지. 이거는 걸어두는 판을 게시하다라는 거니까. 게시판 하면은 뭔가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 판이야. 그러니까 얘가 틀린 단어가 되지. 그러니까 미래를 보여줬어. 왕이 내려올 것이야 라고 하는 설화 속에서 수많은 군중인의 집단의 노래네요. 가락국의 임금이 된 수로왕. 우리 가야국의 시조가 김수로 왕이지? 그 가락국의 임금이 된 수로왕을 맞이하기 위해 흙을 파면서 얘들아 흙을 판다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노동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네요. 그러면 이 노래는 서정 노래니? 서정시니? 서사? 아니지. 그치. 서사에 가깝지. 서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개인의 노래인가? 아니에요. 집단의 노래라고 했어요. 자, 이런 설화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 내용은 별거 아니지.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자, 화자는 누굴까? 사람들. 사람들. 마을 사람들. 잘했네. 자, 대상은 거북이. 주제. 자, 이런 거 주제 잡기 힘들지? 자, 상황과 배경에서 정서와 태도를 결합시켜 주라고 했어요. 그럼 한 단어씩 꺼내보자. 어떤 상황이에요?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 거북이에게 정서는 드러났니? 정서 안 드러난 시 있다고 했지? 태도는 위협하면서 또 머리를 내어라 라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는 또는 기원을 얘기하고 있지. 거북이에게 위협하면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주제예요? 아니, 얘를 이제 설화의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외지적 관점을 추가해서 얘를 해석하면, 자, 위협을 하면서 기원을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주제 한번 볼까? 강림에 대한 왕을 내려주세요 라는 내용이지. 자, 무슨 내용이에요? 요 기원의 머리는 거북이의 머리를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두머리, 왕을 내려주세요. 자, 거북이는 어떤 존재예요? 신령한 존재지. 신령한 존재에게 왕을 내려주세요 라는 노래인 거예요. 그럼 이때 왕이 없었을까? 없었어, 얘들아. 옛날에는 부족 연맹체라고 해서 우리 부족의 대표 정도는 있었지만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던 시절이거든. 그래서 강력한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왕을 기원하는 노래예요. 집단이 의식적으로 불렀던 어떤 의식요가 되겠죠. 이게 주제야. 신령한 존재는 그럼 누구? 거북의 그럼 소재의 기능은 기원을 받는 어떤 기원의 대상이 될 거고요. 신령한 존재 역할을 하겠죠.
한자도 보면 이때 하가 이거는 호격조사 하거든요. 내려오다. 응? 요거 야라고 부를 때. 거부가 호격조사. 자, 거부가 머리, 이때 머리는 거북이 머리가 아니라 우두머리 왕이라고 하면 되겠죠? 우두머리를 내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자, 여기 보자. 어떤 가정을 하고 있지. 조건을 달고 있지. 그리고 구워서 먹으리라고 하는 위협을 하고 있죠. 자, 이 화자의 태도는 지금 위협을 하면서 뭘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 머리라고 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협하는 태도까지도 보여주고 있네요. 짧은 시인데도 공부할 게 많지. 어떤 기원의 대상 거북이에게 머리를 내어달라는, 왕을 내어달라는 그런 노래 구지가예요. 구지가의 특징은 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집단이에요. 주술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술욕 노래. 자, 시어의 의미, 거북은 신령스러운 존재고 주술의 대상, 기원의 대상이에요. 머리는 우두머리 군주 혹은 이 배경설화가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의 얘기라고 하면 수로왕까지도 바로 연결시켜줘도 무방하죠.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시랑 여기 있는 시랑 큰 차이점은 이거는 서정시 공무더가는 구지가는 집단의 노래 정도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네요. 이게 고대 가요의 또 한 파트. 자, 여기까지 일단 구지가 정리했고요.